네, 전주에서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행복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팔도강산팀 하이마스터 양희진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로얄오너 이성구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과거에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삶의 완성은 경제적 자립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빠른 경제적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벌이 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끼고 저축해서 이제 40대 이후에는 제 건물 하나 가지고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쯤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더 이상 지출이 그러니까 소득이 저축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다른 공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 이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건 내가 벌어서 가지는 것이 모두가 다 네, 소리가 작습니까? 네. 네. 모두 내가 벌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게 무슨 다른 공식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새로운 몰랐던 새로운 경제 개념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의 꿈을 넘어서 사회공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가까운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성공하는 리더의 확신입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확신.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 무척 필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하이패밀리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간절하게 마스터를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마스터라는 직급에 대해서 많이 동경하시면서 마스터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그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돌아서 제가 마스터를 갈 무렵에 무엇이 가장 필요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 성공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내 자신을 점검해 나간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마스터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가장 저희에게 큰 이슈는 항상 그렇죠. 날마다 저에게 묻죠. 여러분도 날마다 물으시죠. 네. 예,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 저도 날마다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할까? 여러분 뭐 때문에 하실까요? 아마 그쵸. 네. 돈 벌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마치 이제 날이 좋아지면 저희 집 시골이라 이제 논두렁 같은 데 지나면 세잎 클로버가 막 지천에 널려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행복.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정립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너무 힘들대. 오늘은 너무 힘들어. 오늘 어디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지? 이걸 단순히 하이리빙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은 제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질문을 계속 하고 들어가다 보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행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행복, 우리 가족에 대한 행복.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하이리빙 사업자들은 다 행복하셔요. 근데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안 행복하진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하지 않은 것과 행복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저는 WHO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에서는 건강의 조건이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 예,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WHO는 그런데 저는 저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건강. 저는 이 5가지가 어떤 레벨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렇지만 이 레벨들이 균형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가장 사업을 해보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요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후에 다 그 돈을 병원에 갖다 줘요. 우리 연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거잖아요. 뭐 10억, 15억 벌어놓고 나중에 당신이 요양원 들어가 있는 돈으로 자녀에겐 하나도 상속하지 못하고 그 돈을 다 쓰고 돌아가시니까 차라리 연금으로 돌려놓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러면 그분의 경제적인 삶을 위한 평생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셔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보면 당신의 영적 건강은 좋은데 몸이 망가지거나 대표적으로 성경을 되게 열심히 쓰시는 분들 많죠. 어깨 다 나가고 난리예요. 이건 아주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드린 거지만 어쨌든 정신적, 신체적, 그다음에 영적, 경제적, 사회적 건강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저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요, 결국에는 선택의 자유를 말해요. 균형을 맞추는 삶으로 행복을 얻었다면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로 이 행복의 조건의 레벨 안에서 선택의 자유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더 책임질 수 있냐 이런 부분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균형을 맞추는 삶과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어느 것에도 신체적인 거, 영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에 어느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그리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이 하이리빙 사업,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특별히 하이리빙 사업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죠. 앞서 강의를 들으셨지만 강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하루 내가 좋아지는 일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하이리빙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이리빙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도 똑같이 행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이성구 스폰서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수익을 오랫동안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거다. 많은 수입이라고 하면 최소한 억대 연봉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역대 연봉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혹은 내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어때요? 굉장히 뚜렷하죠. 근데 이 많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아무 회사나 많은 연봉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아까 이전에 그 사업 설명에서 아마 하이리빙 회사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아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수입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이런 성공을 위해서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바이블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명확하게 얘기하면 성공하는 프로스펙터의 특징인데요. 여기서는 리더로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적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어디 함께 가자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함께 바로 길러서 주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이실 수 있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과 그다음에 주도적인 마음이 있고 나서야 적극적이어야지 괜히 적극적이면 미팅 가자 그러면 옆집에서 김장한다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일인가, 어떤 긍정적인 시선과
내가 주도적인 것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열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막 나가자, 뭐 싸우자, 뭐 이런 아주 횃불 들고 나가는 이런 열정도, 이런 정열도 될 수 있겠지만, 하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이 끈기와 인내가 더 큰 열정의 개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 새로운 배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해력이 높아야,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본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의 양심을 돌아봐서 행동할 수 있는 정직한 성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괜히 위축되지 않으실까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서 잘할 수 있는 건 배움.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 적극적인 자세는, 적극적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찹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갖춰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들을 갖춰나가기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 있을까요? 그렇죠. 하이리빙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걸, 제가 요거를 이제 발췌를 하면서 좀 참고 삼았던 것은 그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참고를 삼고 이제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성공하는 리더의 확신, 물론 손자병법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전쟁, 그다음에 국가를 이렇게 서로 탐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리더의 그 마인드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성공하는 리더의 확신은요, 지식 습득에서 옵니다. 지식 습득, 알아야지 뭘 하죠.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르면 두려움만 커지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습득을 어떻게 하냐, 성공하는 리더의 확신을 가진 리더들은요, 밀도 있게 시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밀도 있는 시간 투자라는 의미는 아시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무언가를 알아볼 때 일주일에 내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밀도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이런 리더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내 앞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데요. 내 뒤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지, 나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내 앞의 생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무엇에? 목표죠. 그게 저희한테는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이 목표점에서 도달해보면 가장 빠른 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거죠, 사실은. 기본 자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 김연아 선수를 보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아주 어려운 막 그런 점프를 구사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는 굉장히 기본적인 점프를 교과서처럼 한다는 말 들으셨죠? 그 교과서처럼 하는 그 점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되려고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과서처럼 점프가 될 수 있다는 건 그 기본 자세부터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클 조던 얘기가 나와요.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가 굉장히 현란하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막 뛰기 시작하면 막 관중들이 환호하고.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3점 슛을 쓰든 코앞에서 볼을 넣든 점프하는 순간 두 개의 다리가 나란히 서 있대요. 이게 기본 자세인가 봐요. 점프의 기본. 따로 떨어지면 부상이 있고 다치기 쉬우니까 기본 자세가 두 개가 딱 나란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 딱 나란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능력이 좋아서, 엄청 이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 어떤 그레이드를 달성한 게 아니고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본 자세, 기본기에 충실한 리더가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확신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리빙 안에 기본적인 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죠. 성공의 3원칙,
성공의 8단계, 8코어. 그리고 제가 하이마스터 스쿨을 집어넣는데요. 이 하이마스터 스쿨이야말로 정말 기본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본질을 알고 출발하는 데서 가장 빠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점검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초기 3개월에서 저희가 확신이다. 그러면 첫째 딸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우리 그룹만의 특징이죠.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개념, 이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두 번째 인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도 쓰고 많은 곳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생이 아닌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인생, 그러면 첫 번째 인생, 나머지의 두 번째 인생을 생각하기 쉽고 또 나머지라고 생각하고 여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105세의 우리 김형석 교수님 같은 경우 보면 105세 아니에요. 올해 106세시더라고요. 그새 106세가 되셨어요. 제가 99세 때부터 되게 흠모하면서 추적을 해나갔는데 벌써 106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강연을 하세요. 지금도 강연을 하시는 그 김형석 교수님을 뵈면 그 교수님이 건강, 그분은요 운동을 2번 하신대요. 일주일에 수영을 3번을 하신대요. 수영을 3번을 하시니까 어제 그제 했던 걸 오늘 또 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날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70대였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아직 뭐예요? 저희는 아직 70 멀었어요. 그런데 70 이후에도 그분은 여생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의 두 번째 인생이 바로 그 여생이 아닌 인생의 개념인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집중해서 시스템을 익히시는 일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에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이리빙을 이미 시작을 했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아이고 하이리빙 뭐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많은 분들이 좋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 개인을 기점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비즈니스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잘못 선정했을 때는요. 나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파산시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에 대한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업의 신용과 재무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초창기 저를 안내하셨던 스폰서님이 펀드 매니저였었어요. 기업을 평가하는 펀드 매니저셨기 때문에 재무제표뿐만 아니고 뭐 회계장부 이런 걸 다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에게 사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게 시작을 했고요. 제공받고 취급하는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인가, 그 중에서도 내구재인가, 소비재인가,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들어오고 어떠한 패턴으로 이 소비재들이 운영되어지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시스템과 마케팅 플랜은 뭔가 정말 중요한 거죠. 마케팅 플랜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공헌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회사가 어떤 성장 전략과 장래성이 있는가. 뭐 아까 말씀드린 ESG 경영부터 시작하지만 정말 요즘 들어오는 신상품들을 보면 정말 인류가 원하는 상품들이 들어오잖아요. 건강과 미에 관한 이런 상품들을 보면서 회사가 정말 비전적이고 장래가 촉망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확신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가 어떤가, 그리고 제품 자체도 비전적인가, 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회사와 제품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기 3개월 안에 또 시스템에 대한 확신,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회사의 시스템, 그리고 그룹 시스템의 구성원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세미나에 가면 특히 세미나 안에서도 롤 스피치를 통해서 이 그룹 구성원들을 보실 수가 있죠. 정말 보통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공개를 하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회사 같은 데 가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또 직급이 좀 성장한 사람들, 이런 분들만 스피치를 하거나 이런 분들만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리빙은 정말 너무 솔직담백해서 어떤 분들은 와서 이제 좀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사람들은 좀 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진실된 비즈니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가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죠. 정말 어쩜 이렇게 시스템은 과학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공하는 리더들의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개인의 능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자니까 저의 첫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물리치료사를 했어요. 13년 동안 물리치료사 하면서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고 또 많은 분들께 또 좋은 그런 영향력도 주면서 이 물리치료사를 했지만 하이리빙 사업을 처음 접하고 나니까 앞에 있는 것들 회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품도 너무 써보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시스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나는 여기 와서 강의만 들으면 처음 와서 느꼈던 건 그거였거든요. 어머 어쩜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지?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부자가 되고 건물을 사겠다고 했구나. 그런데 이런 걸 돈도 안 받고 다 가르쳐주네. 이렇게 멋진 시스템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많은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도전을 통해서 제 자신을 점검할 때 제가 굉장히 마음 깊이 느꼈던 내용인데요. 그 레스 브라운이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의 끝, 저기는 없다. 나의 승리 전에 끝이란 없다. 이런 책을 지은 그런 그 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백만장자 강연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이 나왔어요.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더 믿기가 어렵대요. 내가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내가 된다는 것이 더 믿기가 힘들었다. 그 말이 딱 저였어요. 제가 물리치료사 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급여 통장에 찍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스터 이상을 가면 3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을 받는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마스터가 되고 쭉 진행을 하다가 통장에 900만 원이 찍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거였구나. 시스템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 브라운 이야기가 저는 저 자신의 자신감에 없었던 시절을 돌이킨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신감을 가졌던 그 케이스는 이거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야기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 앞에 함께 앉을 수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이라는 이 선명한 그 색깔과 그 앞에 흑인 노예 아이들과 그리고 백인 아이들의 손잡고 걸어가는 그림이 머릿속에 딱 나오면서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은 그게 그렇게도 간절한 꿈이었구나.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이 형제 자매로서 어린 백인 소녀,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간절했던 꿈이 지금은 이루어졌네? 나는 지금 이 꿈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이 꿈도 이렇게 선명하게 이룰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커졌어요. 이분들이 저에게 확신을 키우신 분들이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부분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어요. 한동안 우리가 그 쇼펜하우어가 유행이었죠. 요즘엔 에머슨이 유행이더라고요. 책도 유행이 있어요. 가방하고 옷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요즘엔 책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에머슨이 유행인데 진정한 기도를 올려라 라는 말 하죠. 이게 간절한 꿈,
그리고 어디를 가든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요, 나의 존재,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이런 거에 대한 현실,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을 항상 인식해라라는 내용이고요. 독창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신은요, 누구에게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대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감이 없더라도 나는 분명히 나도 그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는 거. 예.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고요. 문명의 본 모습을 파악하라. 그 말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명이 아무리 변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나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새로이 도전하는 사장님들께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성공의 3원칙.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요, 판매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매는 제품을 써보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써보지 않은 제품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애용의 부분이 이런 것이 성공의 3원칙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 성공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미팅, 지식, 그리고 효율적인 나를 만드는 훈련기관이죠. 미팅안이. 그리고 추천과 후원 반드시 필요한데 이 추천과 후원의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그룹의 정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타인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동료애, 그 다음에 서로의 예의를 지키는 충절, 그리고 우리 함께의 정신이 있어야만 추천과 후원 활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그룹 시스템 너무 과학이지 않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성공의 3원칙을 통해서 또 강한 확신을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성공하는 리더가 강한 확신을 갖는 부분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속적인 성장을 항상 꾀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인재 찾기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는요, 컨택이에요, 컨택. 컨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컨택을 하느냐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손자방법의 용어를 그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거기는 야망을 키워주는 리더 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야망하면 막 좀 왠지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꿈을 이루는 야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꿈을 이루고 싶은 야망을 보고 선정하시면 되는데 능력은 없는데 이 사람이 능력은 없어요. 꿈을 꾸는 능력도 없고 자기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능은 되게 잘해요. 수능은 잘하고 복종 말은 잘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능력이 출중해요. 능력이 출중한데 야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야망도 커요. 그래서 막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생활을 할 때 또 이 큰 그룹을 이끌어갈 때 이야기인데, 그리고 다 다른 그룹이죠. 하이리빙과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는 어떤 사람은 1번, 첫 번째 사람들을 키워주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람들을 키우면서 자기 아래서 이렇게 써먹어요. 근데 대부분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능력도 있고 야망도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꿈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꿈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야망이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 꿈이 강하고 내 야망이 강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좀 위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쳐내요. 귀찮잖아요. 뭐 너 나보다 크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하이리빙에서는 어때요? 이런 분들을 더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나도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그래서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는 윈윈하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런 분위기에서 리더의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기인데요. 상대방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하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글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피지기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알고자 할 때 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알면서 저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알려고 노력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경쟁 구도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상대방을 지피지기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아이 저거 뭐 저건 잘하지만 이건 못할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오판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승리를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피지기의 절대 조건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적절하게 투자하기라는 부분인데 저는 하이리빙 사업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배우는 거. 배운 거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저희가 그 큰 돈은 아니지만 신혼 때부터 열심히 맞벌이 해가지고 목돈을 좀 모았거든요. 건물을 살라고. 근데 갑자기 뭐 우리 친정 엄마가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저희 아주버님이 카센터를 오픈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려준 돈이 제 거가 되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제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공부해서 내 마음 안에 넣고 내 머리 안에 넣고 그리고 이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오롯이 다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에게 투자하는 거, 예, 물론 옷도 좋고 머리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다 좋겠지만 예, 나에게 투자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강한 확신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는 능력 키우기라고 표현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더 나 사용 설명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 많은 사장님들도 성공하는 리더의 동목을 배워 나가시고 또 습득해 나가신다면 성공하는 리더와 함께 강한 확신으로 성장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예요.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맨 뒷머리에 나오는 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혹은 가는 길은 쾌락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리라. 내일 하루는 오늘보다 낫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길이다. 예술은 길기만 하고 세월은 덧없이 흐른다. 우리의 심장은 비록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한 그 소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장송곡일 뿐이니 이 세상 넓디 넓은 전쟁터 인생의 주둔지 안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우둔한 소가 아닌 그대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웅이 되어라. 롱펠로우의 생애 찬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공하는 리더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우고 호남지사 또 우리 그룹 모든 사장님들께서 이 성공하는 리더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목표가 나를 이끈다. 우리 함께 파이팅! 감사합니다.